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였죠? 저도 잃었어요 길을. 어쨌든 그 음악을 트는 사람들은 그 음악의 대충의 맥락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얘기였죠. 오늘 방송 편집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에릭님께서 아까 집중이 갑자기 흩어졌어.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피자케이님께서 저도 배우는 중인데 샘도 장르의 뿌리를 알아야 요즘같이 하이브리드된 장르들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딥하우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하우스란 장르를 제가 아주 거칠게 한 둘 정도로 나눠봤어요. 일렉트로 하우스, 흔히 EDM 계열이라고 하는 이런 음악을 우리가 뉴스쿨이라고 해서 그냥 일단 떼어놓자고요. 하우스의 하위 장르지만 일단 우리가 이거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는 딥하우스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그냥 하우스 음악, 뭐 올드스쿨이라고 불러도 좋고 그냥 전통적인 하우스라고 해도 좋고 일단 우리가 이 하우스만 떼어놓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안에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참 준비 많이 한다. 제가 되게 열심히 했어요, 준비를 오늘. 자, 우리 한권님께서 이대환님의 EDM 특강 빠밤. 네. 나중에 이렇게 학원 선생님들 잠깐만, 이거 너무 이대화 위주로 가는 거 아니야 지금? 모든 네이밍을 이대화에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죠. 네. DJ 시험 합격은 이대화. 좋네요. 노량진으로 가야겠네요. 우리 스케줄원 학원이 노량진에 있어요. 약간 어울린다. 그쪽... DJ 입시 같은 느낌으로. 네, 거기로 옮겨야겠네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림으로 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이건데요. 아까 얘기했던 그 EDM과 일렉트로 하우스 이쪽 계열을 제외한 하우스에서 다시 한번 나눠봤을 때 당연히 한 장르에도 다양한 느낌과 다양한 분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경향이 있냐면 아주 신나는 펑키한 막 디스코적인 파티에서 사람 붐업 시키는 그런 음악보다는 조금 칠한 거, 조금 멜랑콜릭한 거, 그리고 집에서도 듣기 좋은 좀 감성적인 거, 이런 식으로 갈수록 좀 딥하우스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딥하우스를 규정할 수 있는 음악적인 정확한 그 구분이 뭘까라고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솔직히 말하면 없어요. 딥하우스에 해당되는 음악적 특징은 사실 하우스 전체랑 많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딥하우스도 펑키하고요, 펑키하우스도 펑키해요. 웃기죠? 디스코하우스도 디스코에서 나왔고요, 딥하우스도 디스코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음악적으로 정확하게 구분된다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의 경향과 부르는 어떤 분위기나 이런 무드를 봤을 때 좀 집에서도 듣기 좋은 조금은 멜랑콜릭한 좀 칠한 그런 쪽의 하우스를 딥하우스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좀 거칠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건데요. 좀 리스닝 쪽으로 치우치면 그런 쪽에는 뭐 딥하우스도 있고 소울풀 하우스도 있고, 그리고 아주 붕업되는 파티 음악 중에는 또 펑키 하우스나 디스코 하우스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나누는 의미에서 딥하우스를 얘기를 하지 굳이 음악적인 특징으로 나누진 않는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아주 기본적인 구분인데요. 여기까지는 좀 쉬울 수 있는데 그래도 딥하우스의 특징들이 확실히 있긴 있잖아요. 있죠, 네. 네, 그래서 그것만 조금 심화적으로 짚어보고 갈게요. 요건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음악적인 건 얘기해야 되니까. 자, 이건데요. 제가 생각하는 딥하우스의 특징이에요. 음악적인 용어들인데 일단 좀 멜랑콜릭하고 감성적이고 좀 집에서도 들을 만한 그런 음악들이 많다고 했죠. 아주 밝은 것보다는 주로 마이너 코드를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메이저가 밝고 마이너가 좀 슬픈 거라는 건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즐겨 쓰는 사운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르간 베이스, 피아노, 스트링 이런 것들이고, 또 멜로디를 되게 좋아해서 보컬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특히 디스코의 전통을 따라가서 그런지 여성 디바들이 보컬을 많이 맡는데 이런 것들이 딥하우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르간 할 때 G자가 좀 틀린 것 같은데? 그래서 좀 한 번 더 덧칠한 거 아니에요? 쓰다 잘못 썼어. 그러니까 네, 잘못 썼어. 베이스도 잘못 썼어요. D를 B로 바꿨어. 그러네요. 제 손가락에 가녀린 게 소녀 같다고 영스베비님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청층이 확 떨어졌습니다. 네. 역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끔 고민이 되는데요. 해야지. 하지만 네.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재밌는 컨텐츠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만 얘기하면 약간 헷갈릴 수도 있고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일 것 같아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냐면요, 여러분. 들려드리면 딱인데 저작권 때문에 들려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 왔어요. 오, 음악도 만들어? 앨범 나오겠다 이걸로. 아니 그런 건 아니, 그냥 네 마디 루프인데, 그러니까 딥하우스 느낌이 어떤 건지 한번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여기 아마 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오르간 베이스 있죠. 오르간 베이스가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하우스 음악은 이 베이스를 되게 이렇게 짧게, 특히 오르간 베이스 쪽 이렇게 많이 던지는데 이런 거 딥하우스에 되게 많이 나와요. 이게 오르간 베이스 사운드고요. 이걸 직접 찍으신 거예요? 네, 피아노도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제 피아노를 얹기도 하죠. 지금 다 마이너 코드를 사용한 그런 멜로디란다, 화음이고,
그리고 스트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딥하우스 특유의 일렉트릭 스트링이 있어요. 이런 거. 이런 느낌을 딥하우스라고 보시면 돼요. 아, 준비 많이 해왔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의 구분에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재밌는 게 이런 음악적인 특징을 공유하되 이런 걸 좀 빠른 BPM과 아주 센 사운드로 쓰는 게 요즘 퓨처하우스더라고요. 퓨처하우스라는 게 뭐 딥하우스나 뭐 이런 계열을 아주 EDM적인 사운드랑 결합시키는 걸 흔히 얘기하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네, 에릭님이 퓨처하우스에서 들리는 그 특정 소리가 오르간 베이스인가요 하셨는데 아닐 거예요. 어떤 소리를 지정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퓨처하우스는 딥하우스 패턴을 많이 갖고 있긴 하지만 소리를 좀 더 세게 쓰죠. 그래서 이게 깨진 소리 막 왜곡된 소리 이런 거 되게 많이 써요. 디스토션 같은 것도 많이 걸고. 자, 레이언님께서 드럼 셋도 약간 특이하죠. UKG에서나 쓸 법한 스윙 박자의 하이햇이나 변박 퍼커션이 특징 중 하나죠. 아, UK 게러지. 그 UK 게러지랑 딥하우스는 약간 틀리긴 한데요. 레이언님이 음악을 되게 만들 줄도 알고 많이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하는지는 알겠는데. 레이언님이 핫사님이세요. 네. 왜요? 몰랐어요? 아, 몰랐어. 아, 진짜?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세컨 계정으로 들어왔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지금 너무 어렵게 하지 말자. 이 정도만 해도 너무 어려워. 그쵸.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렵게 가지 말자. 하여튼 요즘은 미디어나 이런 곳에서 뭐 퓨처 베이스다, 퓨처 팝이다, 뭐 퓨처 하우스다 이런 거면 약간 저음역대를 좀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그러면 뭔가 처음 하시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이게 이런 소리가 나네? 특이하네? 뭐 이런 느낌들. 네, 그만하죠. 노래 링크라도. 아니 이 영상에 노래를 알려드리면 되겠다. 그럼 제가 몇 곡만 알려드리면 되잖아요. 아, 네네. 네. 그리고 사실 저희 오픈 채팅방에서 음악을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 영상 댓글에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좋아요. 딥하우스들도 좀 올려주시고 참여하는 이태원 137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딥하우스 얘기하면서 조금 더 붐업시키는 파티 분위기, 디스코 분위기로 가는 것과 좀 더 리스닝이나 멜랑콜릭한 분위기로 가는 거로 좀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죠. 좀 더 신나는 그쪽은 다프트 펑크의 그 원모 타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좀 더 멜랑콜릭한 쪽은 디스클로저의 렛츠 같은 거, 그런 거 막 실수로 웅 몰아가면서 되게 막 그 감성적인 파워가 막 나오는. 그렇죠. 지금 정일님이 말씀해주신 미스터 핑거스의 Can You Feel It 같은 경우는 딥하우스의 초기 명곡으로 아주 손꼽히는 곡이고요. 또 캐리 챈들러의 애트모스피어 같은 명곡도 아주 대표적인 딥하우스 음악이라고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댓글에다가 굉장히 많은 추천 음악들을 올려주고 계신데 꼭 네. 링크를 저희 지금 이 영상에 잊지 말고 달아주세요. 한권님 기억할 거야, 뮤직로브님이랑 우리 정일이도 꼭 댓글 달아주세요. 저 정일이란 분은 소개를 드리자면 뉴타입이라는 닉네임으로 부산에 있는 빌리지라는 클럽 메인 DJ로 활동하고 있는 DJ입니다. 네. 닮은 꼴로는요 김민교 씨를 좀 닮았고요. 아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했어. 아,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나중에 부산 해운대 빌리진을 가실 일 있으시면 꼭 김민교 씨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입구에서 웨이터 김민교 씨를 찾아주시면 안 되고 뉴타입으로 활동하는 DJ분을 찾으셔서 꼭 이태원 137에서 잘 들었다면 데킬라 한 잔 서비스로 달라고 얘기하시면 데킬라 서비스로 주고 우리 이거 계약된 거예요? 데킬라 서비스? 아니 뭐 그건 아닌데 엄선해서 우리 정이랑 엄선해서 형 장부에 달아놔. 그럼 형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려가서 결제하고 올라올게. 내가 볼 땐 결제 안 한다 이거. 결제해야지, 약속했는데. 근데 꼭 엄선해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네, 로브뮤직님께서 조라는 DJ가 또 활동하고 있죠. 기레광님이 전 최근 느낀 게 하우스 음악이라는 게 단순한 쾌락을 위해 만들어진 건데 그걸 머리로다가 이해하려고 하고 구분을 짓는 제가 꼭 클래식 꼰대가 된 것 같아서 반성등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거 정확한. 이거 진짜 좋은 애티튜드예요. 그럼 저게 좋은 거지. 머리로 느끼기 전에 이미 가슴으로 느껴야죠. 그럼 그 비트에 몸을 맡기는 거야. 뭐 딥하우스면 어떻고 소울풀이면 어떻고 뭐 테크노면 어떻고 EDM이면 어때. 그냥. 근데 이건 있어요. DJ는 알아야 돼, 그렇죠? 그건 좀 슬프네요. DJ라면 알아야 돼. 왜냐면 우리 이번에 딥하우스 파티 할 건데 같이 할래? 딥하우스가 뭔지 모른다. 그러면 못 하잖아요. 이게 좀 DJ라는, 그러니까 대하 씨도 음악 직종하면서 좀 돈을 벌려면 평론가가 되지 말고 저널리스트가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셨지만 음악을 해야 돼요. 근데 음악을 하면 음악이 어려워져요. 맞아. 좀 그런 경향이 그러니까 즐기면서 있어요. 이 음악을 들어야 되는데 늘 음악을 들으면 분석하려고 하고 뭔가 장점과 단점을 찾아내야 되고 그걸 또 표현해내야 되고 노래를 들을 때마다 단순히 즐기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그쵸. 되게 큰 놀잇감을 잃은 듯한 느낌? 그래서 네. 즐기는 건 관객이고 뭔가 만들어내거나 퍼포먼스 하는 사람들은 좀 알 건 알아야 돼요. 예전에 제가 참여했던 파티 중에 125 뮤직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거거든요. DJ들은 야 우리는 125 BPM이면 뭐든 다 틀어도 돼. 이 느낌이 뭔지 알거든요. 너무 빠르게 너무 하드하게만 가지 않으면 다양한 장르 뭐 테크노에서 하우스 다 아우르란 얘기인데 초보 DJ면 그걸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같이 공유가 안 되니까 기본은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피자 K님께서 요즘 보면 딥하우스와 프로그레시브 하우스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곡들이 많은 것 같음요. 진짜 그래요. 근데 이게 시대의 무드 때문에 장르들이 계속 파괴되고 변형되고 변질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시장이 점점 좀 커지는데 거기에 다양한 취향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하이브리드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래서 하이브리드 장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시대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 무드들을. 맞습니다. 댓글이었나 아니면은 저희 오픈챗이었나 누가 얘기를 남겨주셨는데, 역사를 알면 그 장르에 대해서 더 이해하기 쉽다. 사실 장르는 역사를 알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예들을 알고 그 뒤에 이제 하이브리드들이 나오는 거에 네. 대해서 이해를 하면 어찌 보면 이게 순수혈통이라기보다는 혼혈이거든요. 다 혼혈이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접종이 됐는지 그런 시대나 그런 무드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음악들이 나왔는지만 이해하시면 되고,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였죠? 저도 잃었어요 길을. 어쨌든 그 음악을 트는 사람들은 그 음악의 대충의 맥락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얘기였죠. 오늘 방송 편집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에릭님께서 아까 집중이 갑자기 흩어졌어.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피자 K님께서 저도 배우는 중인데 샘도 장르의 뿌리를 알아야 요즘같이 하이브리드된 장르들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